지난주도 이렇게 제가 저 이거 사실 8시에 끝내는 것도 솔직히 마음이 좀 불편해요. 왜요? 10시, 11시, 12시까지 그냥 내 지칠 때까지 하고 싶어. 나 여러분 그 정도의 진심이에요. 이러고 여러분. 카메라 꺼지면 우리 10분만 더 하자고 합니다. 거짓말하지 마. 그런 얘기 안 했어요. 예. 자, 우리 박지훈 부장님과는 어떤 이야기를 주로 하게 됩니까? 오늘 질문이 어떤 게 어떤 오늘도 이야기가? 약간 포트를 구성을 해주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포트. 주도주인 반도체 어떻게 할지, 2차 전지, 뭐 화장품 이런 것들 구성을 또 어떻게 하면 좋을지 비율까지 네. 야무지게 좀 짜주실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NH의 최고 에이스 박지훈 부장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무슨 뭐 광고도 없나요 여기는? 광고 있어요. 했죠? 왜요? 사람이 바뀌면 이렇게 광고가 좀 나가는 줄 알았는데 준비자 오랜만에 나오신 것 같은데. 제가요? 네.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항상 여기 있습니다. 부장님 정확하시네. 며칠 안 보이시던 것 같아요. 전혀 아닙니다. 저는 항상 부장님과 함께하고 있어요. 네. 예. 부장님이 또 이 가죽 자켓 입으시면서 오늘 또 젠슨함과 마음을 함께하는 거랑 똑같은 그런 개념 아니겠습니까? 옷을 이렇게 입어도 안 되는 건 안 되더라고요. 왜요? 뭐 어떤 게 안 되죠? 주가들이 오늘 뭐 참. 잠깐 쉬어갈 때 있는 거죠, 뭐. 예. 근데 걱정할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저희 너무. 네. 걱정이 이걸- 되죠. 그래요? 걱정스러운 얘기들을 오늘 뭐 한 번씩 뭐 사실 무슨 얘기할 그 준비를 좀 하다가 네. 예. 그냥 가서 그냥 솔직하게 고객 만나는 기분으로 나가자. 그 기분으로 왔습니다. 저는 그래도 이게 하락의 느낌이라기보단 그래도 이제 많이 올랐으니까 조금 조정 약간 쉬어가는 그런 거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하면서 안 팔았거든요. 저도 거기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시죠? 네. 근데 부장님은 어떠세요? 일단 뭐 제 주변에 예. 주식을 정말 잘하시는 음. 뭐 사모펀드 그러니까 뭐 랩도 운영하시는 일부 선수들이라고 칭하는 많은 증권쟁이들 중에 몇몇은 일단 개별주를 저번 주에 다 마음 아프게 손절을 다 하시고 리스크 관리는 한 거죠. 그러면서 지금 왜 리스크 관리했냐 했더니 삼성전자 하이닉스 하락했을 때 그때 다시 그러니까 약간 포모에 좀 사로잡혔었던 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개별주에서 계속 놀다가 그러니까 예전에 어떤 제가 이제 그 반성문 아닌 반성문을 그들이 쓰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과거에 통했던 전략들이 뭐냐면 대장주들이 주구장창 가는 장은 없었다. 그러니까 낙폭과대 우량한 실적이 좋은 종목들이 소외됐으면 근데 길목 지키기 매매를 하는 거죠. 이런 종목들은 괜찮으니까 뭐 자산도 좋고 현금 보유량도 괜찮고 실적도 따박따박 잘 나오는데 아무 이유 없이 주가가 급락한 소위 말해서 개별주들 이렇게 길목 지키는 매매 전략을 하면 그게 통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내 차례가 오기 마련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장에서는 그 전략이 통하지가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그러니까 지도가 없는 길, 그러니까 지금 아무도 가보지 않은 시장을 지금 다 경험하고 있잖아요. 누가 지금 8,000포인트대를 경험을 했겠습니까? 그쵸. 그러니까 지도가 없는 거예요. 내비게이션이 없는 거죠. 하지만 그 나만의 매매 스킬, 나만의 익숙한 감각만으로 걸어가면 내비게이션 없지만 내가 갈 길을 가다 보면 결국 내 도착지에 나는 도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과거에 그렇게 통했던 전략대로 했더니 이게 뭐 지하 3층이 바닥인 줄 알았더니 지하 4층, 지하 5층 이런 부분들이 나오고 결국에는 그들이 털었다는 얘기는 레버리지를 일부 일으켰던 분들이었겠죠. 그러니까 이게 청산당할까봐 반대매매 당할까봐 여기서 이제 더 이상 참을 수가 없고 여전히 시장의 주도주였던 소위 말해서 시장의 언어를 읽고 있는 그들처럼 나는 주도주를 타야 되겠다. 그래서 반도체를 좀 기다리는 그런 전략을 위한 현금 마련하셨던 분들이 있고 또 저 같은 사람들은 약간의 종목 수가 좀 많긴 하지만 뭐가 걸릴진 모르니 종목 수가 굉장히 많아진 네.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아마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도 종목 수를 보통 한 5개 내외로 이렇게 운영하시다가 이 툭툭 떨어진 종목들이 눈에 보이니까 이게 또 괜찮아 또 젠슨왕이 온다고 하니까 이런 종목들도 약간 인스타 감성식으로 야 이거는 가야 돼 사야 돼 이런 것처럼 휴머노들이 사야 돼 막 이런 것처럼
뭐 두산그룹, LG그룹, 현대차그룹, 또 반도체 여러 종목들 최근엔 또 소부장 올라가니까 소부장도 따라잡고 또 원전 된다고 하니까 또 원전주 사고 조선주 막 이런 것들 하다 보니까 종목 수 굉장히 많아진 거죠. 그러다 보니까 관리도 안 되고 또 개별주 코스닥 많이 빠졌다고 하니까 샀는데 더 뭐 지하 4층, 지하 5층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오늘 또 세게 얻어맞았잖아요. 모든 종목들이 심지어 하이닉스까지도 거의 10% 정도 하락을 한 상황이고 예. 삼성전자까지 6% 빠지고 이러다 보니까 오늘 금요일다운 금요일이고 뭐 김포공항에서 젠슨항을 환영하는 많은 국민들이 있었지만 실제로 나의 계좌들은 처참한 세론이 이뤄지고 있는 모습들이어서 참 마음 불편한 주말을 맞이하게 됐고요. 왜냐하면 오늘 미국장도 중요하겠지만 어제부터 시작된 약간 미국의 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뭐 이런 종목들 오늘 많은 앞선 우리 많은 그 선수님께서 방송 많이 하셨겠지만 오늘 밤 또 미국 시장 또 중요한 상황이다 보니까 오늘은 좀 지수적 반등이라도 좀 해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학수고대하는 그런 염원의 자세로 오늘 좀 마음 불편한 주말을 보내야 될 것 같고 모르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서부터 젠슨항의 또 기업 결국 방문 본격적인 행보가 있을 것인데 또 그마저도 또 월요일에 또 세롬 나오는 것은 아닌지 이런 부분도 좀 걱정되는 상황이고 코스닥도 문제입니다. 어제는 뭔가 불을 좀 지펴줬어요. 코스닥에 뭔가 온기를 좀 심어줬는데 소부장이라는 반도체 소부장 종목들이 나름대로 오랜만에 기지개를 폈는데 오늘도 사실 장 초반에는 제약바이오가 뭔가 기지개를 좀 펴기 시작했습니다. 왜냐 간밤에 미국 시장이 바이오테크가 의미 있는 반등에 성공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한국 시장도 이제 불쌍한 제약바이오 종목들에게 약간 어루만져주는 듯한 모습을 보였지만 결국 시간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음봉의 색깔은 점점 짙어지고 음봉의 길이도 길어지는. 그리고 어저께 올려졌던 소부장 종목들은 다시 원위치 온 종목도 있고 뭐 어느 정도는 나름 선방한 종목도 있지만 그 기타 나머지 상승 차례를 기다렸던 나머지 코스닥 개별 종목들은 여전히 형들이 빠지니까 동생이 더 빠지는. 네. 아니 형들이 잘 갈 때 완전 소외되었던 모습들이어서 오히려 형이 빠지면 이 동생들이 오히려 으라차차 분노의 상승 패턴을 한번 이어가지 않을까라는 약간 역발상 전략이 한번 취했던 우리 투자자들에게 망연자실의 어떤 이 오늘 5월 6일 6월 5일인가 오늘? 6월 5일이죠. 오늘이 6월 5일이죠. 6월 5일이죠. 그래서 예. 마음 불편한 그런 금요일입니다. 너무 마음 불편한 얘기를 길게 해주셔가지고 염장을 장황하게 지르신 애가 있었거든요. 예.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상황이니까 페트를 네. 맞이해서 이제 앞으로 어떻게 그러니까요. 해야 될까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쭉쭉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니까 맞죠. 본질적으로 무엇이 달라졌는가? 음. 어떤 그에 따라서 이제 진단에 따라서 이제 처방법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예. 준비하신 자료 쭉쭉 가시면서 저희가 중간에 궁금한 거 한번 질문해 볼게요. 좋습니다. 일단은 6월이 됐습니다. 선거도 끝났고 6월에 해결해야 될 숙제들이 좀 있는데 일단 ETF 수급으로 인한 급등이 좀 있었던 상황이고 젠슨항 이벤트 등등에 따른 랠리 종목들이 이게 좀 불편한 거죠. 증시 전체 밸류에이션을 높여놨다라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우리가 PER 계속 얘기하는 상황이긴 하지만 삼전 한익만 가지고 밸류에이션에 대한 상대적 가치를 굉장히 높이 평가하다가 기타 주변 대형주들까지 급등해버리니까 이제는 그들의 어떤 논리가 조금은 그들이 너무 갑자기 올라온 모습들이기 때문에 밸류에 대한 부담이 좀 생겼다는 것들이거든요. 근데 이제 6월에 해결할 숙제들이 일단 분위기상 금리 인상 이런 상황이고 유가가 또 하락하는 모습들이 요건 좀 약간 물음표인 상황이고 12일 날 스페이스X가 대형 IPO를 시작한다라는 부분들인데 혹시 최근에 환율 좀 보셨어요? 네. 제가 여기 방송 들어오기 전에 저희 환율 담당자하고 통화하다가 딜링룸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외환 거래하는 딜링룸 실제 운용하시는 매니저들하고 통화를 했는데 어떤 통화를 했냐면 지금 시장에 달러가 없어요. 달러가 구하기가 어려워요. 그 무슨 말이냐면
우리나라가 사실은 수출 국가잖아요. 네. 최근에 수출 데이터 보면 좋습니까? 나쁩니까? 좋아요. 굉장히 좋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달러가 지금 바닥이 났다는 얘기는 뭐냐면 외국인들이 최근에 주식을 100조 넘게 단기간에 매도를 하잖아요. 바로 환전합니다. 바로 환전해서 본국으로 넘어갑니다. 뭐지? 계정이. 스페이스 X 사나? 뭐 그럴 수도 있고요. 어. 그러니까 스페이스 X를 사기 위한 어느 정도는 이머징 시장에서 어느 정도는 많이 수익을 거둔 현재 상황이기 때문에 이머징을 좀 줄여서 다시 그쪽으로 또 패시브 자금 활용하는 용도로 그쪽으로 돈을 송금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한 거다 보니까 네. 지금 1,540원대라고 했을 때 뭐 1,560원, 50원, 60원 이것도 사실은 뭐 거기까지는 안 갈 거야가 성립이 안 되는 현재 상황이 진행되고 있다 보니까 이제 환율 담당자는 그래서 너는 어떻게 생각해라고 했을 때 전 극단적으로 1,500 한 5, 60원까지는 뭐 열어두고 있지만 그 이상까지는 극단적으로 생각하지는 않고 있다라고 얘기는 하고는 있거든요. 물론 뭐 환율에 관련돼서 컨빅션 뭐 정확한 답을 내릴 수는 없는 상황이긴 하지만 아 실제 이런 상황이 발생하고 있구나. 그래서 여기 세 번째 숙제였던 이 스페이스 X에 대한 대형 IPO가 굉장히 어쨌든 수급에 또 블랙홀 역할을 하는 거 아닌가라는 불편한 사실은 좀 있는 겁니다. 환율 말씀하셨으니까 네, 사실은 아까 그 김장길 본부장님이랑 말씀하실 때 제가 요거를 살짝 타이밍을 놓쳤는데 네, 환율의 요 지금 차트를 보면 물론 음. 같은 일자는 아닙니다만 어쨌든 뭐 5월 달, 4월 달 요렇게 보면 요게 지금 원달러 환율, 달러 원 환율의 차트거든요. 이거랑 똑같은 차트가 지금 엔화 차트가 그러니까 엔화 올라갈 때 원화가 동조화돼서 같이 약세를 보이는 현상. 그러니까 이 환율 안에는 정말 많은 요소들이 녹아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생각하는 게 맞나라고 여쭤보고 싶었던 건데 외국인들이 전자닉스가 오르니까 이거를 덜어내야 되는 비중이 있어서 그거를 팔아서 본국으로 스페이스X가 됐든 뭐가 됐든 어쨌든 미국으로 달러를 바로 바꿔가지고 보내버리는 그 흐름. 그러면 전자닉스가 주가가 올라가는 건 전자닉스가 어마어마한 진짜 천문학적인 돈을 벌기 때문인데 그 돈은 미국에서 전자닉스한테 달러로 주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그거를 바꿔서 한국으로 원화로 바꿔서 가져와야 이게 선순환 구조가 되면서 달러가 안정화가 되는데 미국이 하도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한테 뭐 미국 내에도 투자하라 그러고 글로벌적으로도 이제 글로벌 기업이 됐고 하니까 굳이 지금 달러를 원화로 바꿔야 될 이유가 하등 없는 거죠. 이 네. 어마어마한 돈을. 그러면은 돈은 계속 나가면서 주가는 계속 오르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개인이 이걸 때려 박아가지고 뭐 60조, 70조, 100조 이렇게 사고 있는데 이 돈은 계속 몇십조, 몇백조씩 달러로 나가면서 돈이 들어오진 않는 거야. 그러니까 환율이 당연히 올라가면서 엔화 올라갈 때 더 취약하게 같이 올라가는 현상이 있지 않나. 맞아요. 맞나요? 맞아요. 맞는 어. 상황이고 중요한 거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금리 인상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가장 불편한 첫 번째 키워드는 일단 일본이 먼저 신호탄을 쏠 것 같고 네. 그러고 나서 유럽과 한국이 그다음 바통을 이어받을 것 같고 뭐 미국이야 사실은 뭐 단기간에 금리 인상이라는 카드를 쓸지는 안 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금리 인상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양날의 어떤 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금리 인상이 되면 단기간으로는 환율을 좀 잡을 수 있는 역할은 좀 할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방금 명예컨님이 얘기하셨던 것처럼 지금의 이런 작금의 현상이 유지가 된다라면 추가적인 환율이 올라가는 거에 대한 불편한 상황은 사실은 부인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당국에서 이제 선거가 끝나고 나서 당국이 사실은 뭐 선거 용지 막 이런 거에 대해서 언론이 많이 도배가 되고 있는 상태인데 예. 진짜 정말 중요한 상황은 이 환율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제어할 거에 대한 정책적인 논의가 시급하게 좀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입니다. 질문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냥 썰로 이건 진짜 썰로 썰로. 예. 썰로 음. 뭐 정치 성향 뭐 이런 거 다 빼고 네네. 정부가 어느 정도는 음. 실물 경기가 그렇게 막 나쁘지는 않아서 네. 환율이 이렇게 높게 치솟는 것을 어느 정도는 용인을 하고 있다. 왜냐? 그러면 이제 수출 기업들의 지표도 좋고 그쵸. 결국이 들어오는 거에 있어서 우리나라는 지금 수출로 다 해가지고 몰빵한 상황인데 음.
결국은 달러가 이렇게 강하고 원화가 약해서 지표가 예쁘게 나오는 거는 우리한테 유리한 상황이고 나중에 미국이 우리한테 이 환율적으로 야 너네 원화 너무 낮으니까 높여라라고 압박할 수 있는 이제 딜이 들어올 거를 예상하고 있다. 그래서 그때를 대비해서 환율이 만약에 뭐 1,200원, 1,300원이면 그때도 야 원화 가치 더 높여 이러면 더 높이는 건 부담이 되니까 최대한 원화 가치가 똥값이 되도록 용인을 하고 있는 거다라는 일각의 썰이 있어요. 맞아요. 저도 그런 얘기는 들었습니다. 아, 어느 정도 합리적 의심은 좀 되는 부분들이기도 하고 그래요? 당국에서도 뭐 리아 계좌를 통해서 뭔가 환율을 인위적으로 잡으려는 역할은 했었지만 사실은 최근에 미국 주식을 투자하시는 분들 경우는 다시 뭐 일정 부분은 어느 정도 국장으로 다시 돌아오신 거에 대해서는 뭐 객관적인 데이터가 뭐 입증이 되는 거니까 오케이, 그건 오케이인데 다시 또 미국 시장으로 다시 넘어가는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많아졌고요. 네. 근데 최근에 환율이 이러다 보니까 사실 미국 시장이 단기에 또 최근에 좋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환율에 대한 플러스 알파 수익률까지 가미가 되다 보니까 뭐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 그런 겹경사를 갖게 됐고 사실은 국장에 대해서는 야 이 정도면 많이 먹었어라는 투자자분들 다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미국으로 가야 된다. 왜냐? 이제 최근에 종전이라는 키워드가 다시 등장합니다. 그러면서 다시 트럼프는 본국으로 갈 것이고 다시 내 집 살림을 다시 도모할 것이면서 11월에 있을 중간 선거에 대해서 적어도 판정승은 해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자국의 어떤 정책, 시장 친화적인 정책을 굉장히 많이 펼칠 것이다. 그러면 한국보다는 오히려 미국 쪽의 시장이 좀 더 유리한 상황으로 전개될 거 아닌가라는 그런 투자자들도 있다 보니까 리아 계좌를 통했던 그런 우리 정책적인 그 역할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이 환율 방어도 너무나 서학개미들이 무분별하게 많이 그쪽에 머무르다 보니까 환율이 잡힐 수가 없지 않느냐라는 뭐 하나의 수단으로서 리아 계좌가 출범을 했는데 그거에 대한 효과가 유명무실해졌다라는 것들이 점점 시간이 지나면 지날갈수록 그게 입증되니까 그런 것들도 하나씩 그러니까 뭔가 다시 구체적인 대안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저는 정부가 두 가지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올해가 이제 코스닥 30주년이거든요. 네. 코스닥 30주년. 네, 이제 30살을 먹었는데 지금 어쨌든 뭐 모르겠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썰이긴 하지만 네. 오늘 썰 얘기 되게 많이 하네요. 썰이 재밌잖아요. 금요일인데. 이게 이제 우리 선거 끝났잖아요. 네. 네. 선거 끝났는데 이 선거에 대한 결과를 어떻게 평가하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사실은 정책의 동인이 뭔가 좀 있어야 되는데 이 코스닥 시장의 부흥 정책이 빨리 나와야 한다는 점과 방금 앞서 서두에 얘기했던 이 굉장히 시급한 문제, 물론 수출 국가의 입장에서는 환율이 어느 정도 레벨 유지가 되는 거라면 일단 뭐 나쁘진 않습니다. 나쁘진 않은데 여기서 올라가게 더 치고 올라가게 되면 외국인이 한국 시장에 머무르게 될 요인이 정말 1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환율에 관련된 정말 실질적인 정책 대안이 빨리 6월 달에 좀 나와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다시 불거지는 이 반도체에 대한 당장의 정점은 아니지만 이 정점의 시기가 좀 앞당겨진다는 느낌 아닌 느낌도 좀 있다 보니까 반도체가요? 예 그러다 보니까 물론 아직은 아무도 알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한 이 정말 이 슈퍼 빅 사이클에 대해서 정점을 누가 논할 수 있겠습니까만은 네. 뭔가 일부 하우스에서 약간 정점 논란의 그 시기를 조금 뭐 한 분기 두 분기 앞당겨서 얘기를 하기 시작하다 보니까 좀 불편한 상황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전히 우리 대한민국의 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PER 7배, 8배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10배의 어떤 장벽을 넘어서기 위해서는 충분히 지금 지수의 어떤 험난한 이 파동을 잘 겪어내고 이길 수 있으려면 실적인데 실적 앞에 여전히 우리가 중요한 건 투자자 입장에서는 수급을 무시할 수는 없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런데 개인들의 힘만 가지고 이게 8천에서 10,000까지 갈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실 물음표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소위
스마트 머니들이 누군가는 얘기하죠. 뭐 JP 모건인지 골드만삭스인지 그렇게 우리 삼성전자 하이닉스 목표가를 죄다 올려버리고 대한민국의 지수를 11,000까지 보시면서 왜 정작 외국인들은 나가고 있는 이런 굉장히 불편한 진실. 근데 뭐, 그거는 그냥 수익이 나서 나가시는 거 아니에요? 계속 그렇게 얘기하시던데. 그거는 뭐 기계적인 매도 네. 너무 꽉 차 있으니까 비중을 축소하는 덜어야 거다. 한다라고는 하지만 네. 뭐 일정 부분은 정말 이 기업이 너무 좋아서 살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 그러면 뭐 다른 기업 같은 경우는 좋은 기업 같은 경우는 좀 어느 정도 공격적인 매수도 좀 필요한 상황인데 예. 오로지 사람들은 삼성전자, 하이닉스 외국인 매도에만 지금 급급하다 보니까 다른 체력 좋은 그런 종목들에 대해서도 여전히 지금 좋음에도 불구하고 매수에 어떤 동참하지 못하는 이런 자금의 현실은 기본적으로 매크로단의 첫 단추인 환율의 불편한 진실을 빨리 당국에서 뭔가 해결하려는 노력 아닌 노력은 좀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지금 여당이든 이 야당이든 이게 하나가 좀 합치가 돼서 이 자금의 한 나라 아니겠습니까? 이거 빨리 좀 중요한 이 시급한 문제에 대해서도 좀 해결해 줘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정치인들한테 얘기 좀 해줘 이런 것 좀. 제가요? 예. 안 들으실 것 같은데 아이, 제 얘기. 네, 저 정치 유튜버니까. 네. 예. 아, 본인 그러세요? 얘기하시는 거예요? 저는 저 선거 있는지도 몰랐어요. 예. 어쨌든 그렇습니다. 예. 참고로 이 속보를 네. 지금 젠슨 왕이 예. 한 싸움을 한 5개째 지금 아이고야. 먹고 있는데 예. 여기서 우리가 조금 이제 힌트를 찾을 수 있는 건 고기만 따로 먹진 않고 네. 계속 이제 깻잎에다가 음. 이 배치하는 거를 되게 중요하게 김치 아. 올리고 파채, 마늘, 고기 한 점, 그 위에 한 점 더 이렇게 쌓는 거를 계속 보여주거든요. 아 그게 아. 패킹. 예, 이게 반도체 스태킹. 패키징. 계속 이렇게 얼마만큼 더 높이 쌓을 수 있나를 우리는 매우 챌린징하게 이 도전을 수행하고 있다라는 예. 그런 의미를 많이 보여주는 거 아닌가. 저는 여기서 힌트를 얻었던 게 네. 참이슬과 테라를 드시는 걸 보고 아. 역시 하이트질로 하이트질로. 아, 죄송합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 젊은 세대들이 술을 안 먹더라고요. 맞아요. 네. 진짜 안 먹어요. 어쨌든 먹어도 한두 잔. 이 쌓아간다라는 그 적층의 관점에 대해서는 적층. 역시 음. FC BGA를 필두로 한 이 그쵸. 깊은 종목. 오늘 이 시장이 되게 흉흉했음에도 불구하고 음. 삼성전기는 그래도 오늘 빨간 빛으로 오늘 종가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삼성전기의 힘은 아. 아직 살아 있다. 아. 좀 희망을 받습니다. 네, 삼성전기. 그니까. 어쨌든 예. 결론을 좀 요약해 드리자면 일단 8,000선 지지 후에 어떤 반등이 좀 기대된다라는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 네. 다만 엔비디아발, 젠슨발, 젠슨 황발, 테마에 쏠리는 것은 좀 지양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다만 스페이스 X의 상장은 결국 동종업 우리가 사실은 이 테마성의 어떤 종목들이 한국에도 꽤나 많이 있고요. 미국에도 많이 포진되어 있는데 실제로 동종업은 좀 부진했고요. 과거에 CATL 2차 전지 배터리 관련돼서 종목이라든지 아람코 상장에도 동종업종이 좀 부진이 좀 심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너무 요 스페이스 X 효과를 너무 맹신하진 말아라. 역시 수급의 블랙홀 역할을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요건 조금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 어쨌든 7월 정도까지는 뭔가 되게 고난이도 시장이 전개가 되겠지만 우리가 미국으로 봤을 때는 9월, 10월에는 중간선거 직후 랠리를 대비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40년 동안 평균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3분기 끝마무리 때는 시장에 다시 불수한 상황을 좀 전개될 수 있다. 다만 문제는 대한민국 증권사 리서치 센터들의 공통적인 시황이 뭔지 아십니까? 뭐예요? 9월, 10월에 시장이 좀 꺾이더라. 에? 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본격적인 상승, 그다음에 디램의 가격이 본격적인 상승이 작년 9월부터 시작됐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YOY 몇 퍼센트 성장했어, 막 이런 데이터를 굉장히 애널리스트들이 좋아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때 나오는 데이터들 있잖아요. 그러면 작년 9월서부터 태동되었던 반도체의 그 무럭무럭 자라나는 힘들이 9월부터 세게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1년이 지난 이 시점에는 YOY 데이터가 그 성장률이 전전월보다 그렇게 의미 있게 경서도가 세게 올라오진 않을 거기 때문에 성장률 둔화라는
또 프레임이. 이상한 프레임이 또 씌워지게 되면 아. 투자자들이 여전히 우상향은 맞지만 경사도가 가속도 미분값이 좀 작아지는 그런 흐름이 딱 캐치된 순간 이거 정점 고점 뭐 이런 고점인가? 얘기들이 나오면서 네. 조금 좀 조정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서 공교롭게 대한민국 증권사들이 대부분 시장을 한 9월 전에까지를 좀 일단 피크 아웃으로 보고 조금 9월, 10월에 조정 나왔다가 다시 한번 상승 트라이를 하는 그런 흐름으로 예상하기 때문에 이건 참고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음. 다음으로 근데 저희 얘기해요. 주로 주로. 이제 여름 점점 들어가잖아요. 네. 주로 여름에는 시장이 어때요? 그런 계절성이 좀 유의미하게 있어요? 아니면 전혀 6, 7, 8월 뭐 이렇게 계절성, 여름에 대한 한여름에 대한 계절성 계절성이요. 그러니까 있어요? 사실은 썸머 랠리라고 하는 것들이 단어가 있긴 한데요. 네. 그게 어느 정도는 뭐 미국 시장에서는 좀 아직까지는 통용되는 부분이 있긴 한데 대한민국에는 그게 그렇게 맞아떨어지는 건 없습니다. 다만 계절적으로 2분기 끝 무렵부터 성수기가 되는 그런 산업 사이클에 대해서는 적용할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자면 아까 우리가 계속 환율 얘기했지만 이 환율에 가리워진 종목들이 꽤나 많은데 조금씩 이 환율 덕을 보려는 섹터들이 어제부터 조금씩 시장은 흉흉했지만 빨간색 양봉을 드러내는 종목들이 꽤나 등장이 시작했다는 점이에요. 예를 들어서 최근에 백화점 가보셨으면 아시겠지만 뭐 그래서 프라다 가방을 하나 살 때 일본의 백화점에서 사는 것과 대한민국 백화점에서 사는 것과 저기 싱가포르 가서 사는 것의 가격 차이가 한국이 좀 쌉니다. 한 몇십만 원 싸게 살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고 또 환율 효과이기 때문에 일단 외국인들이 좀 많이 옵니다. 물론 제가 요거 정리를 했는데 요거 한번 볼까요? 이렇게 데이터를 한번 보여드리고 싶은데 당연히 중국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오십니다. 중국인들이 지금 옆에 지금 우리 스튜디오 옆에 한 100m만 걸어가면 더 현대서울 있잖아요. 네. 예, 뭐 대한민국 사람들이 대화하는 소리보다 중국어가 더 많이 들릴 정도로 지금 굉장히 많이 중국 사람들이 많이 올 정도인데 어쨌든 그 인바운드 관광객 수 굉장히 많이 들어오시고요. 근데 그들은 만 오는 게 아니라 유럽 사람들이나 이 해외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옵니다. 다만 차이점은 중국 사람들은 3박 4일만 묵고 갑니다. 중국 사람은 3박 4일 묵고 간다. 네, 오래 안 있어요. 근데 해외 서구권에서 오신 분들은 3박 4일 동안 오지 않습니다. 멀잖아요. 한 한번 왔어요. 보름, 그렇네. 열흘 이상 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숙박을 잡을 때 가격 저항을 크게 받지 않으세요. 이왕이면 좀 고가의 호텔에 머무르시려는 니즈가 굉장히 강하시죠. 그래요. 그래서 최근에 용산에 호텔 하나 있잖아요. 노보텔, 드래곤시티. 드래곤시티. 네. 드래곤시티 하면 떠오르는 상장사 그 서부 아니, 맞아요. 서부 TN. 서부 T&D예요. 그다음에 파르나스. 파르나스. 그게 GSPNL이라는 상장사가 있고요. 그다음에 저기 인천에 가면 파라다이스. 파라다이스. 파라다이스는 또 두 마리 토끼가 있죠. 바로 카지노와 네. 그러다 보니까 오늘 같은 날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도 5%가 상승을 할 정도고 뭐 GSPNL, 뭐 서부 T&D가 박스권 하단에서 의미 있게 살짝 고개를 쳐드는 모습들은 이게 환율 덕에 의한 인바운드 효과들이 약간 나오는구나. 그러니까 반도체에 약간 가려져 있었죠. 근데 환율도 올라오다 보니까 종목 찾기가 굉장히 혈안이 되어 있는 스마트 머니들이 있기 마련이거든요. 최근에 또 금리가 올라가니까 최근에 보시면 알겠지만 은행주들도 올라오고 네. 뭐 생보사들 올라오고 막 이런 종목들 올라오는 거 보면 결국 채권에 투자한 어떤 이자 마진, 예대 마진 이쪽으로도 또 종목들이 또 올라오는 모습들이고 당연히 뭐 신세계나 뭐 백화점 종목들은 여전히 짱짱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어서 약간 투심은 많이 훼손됐지만 약간 이 매크로 변동에 따라서 종목 찾기도 일부 이쪽 딴 동네에서는 굉장히 혈안이 되어 있다라는 점입니다. 여전히 이 지도에도 나왔지만 네. 저는 한국으로 좀 모여드는 이 많은 인바운드에 대해서 묵묵한 성장에 말로 시장이 좀 흉흉하면 네. 또 이쪽 동네가 나름 그래도
뭐 10%, 한 15% 정도의 단기 수익률은 좀 거둘 수 있는 영역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해보는 바입니다. 네. 약간 진짜. 장기로 보진 않으시는 거네요. 그러면. 저는 장기로 보진 않아요. 왜냐하면 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 염원이긴 하지만 네. 1,550원까지가 아닐까. 환율. 네. 예. 더 가면 나 큰일 나요. 진짜. 큰일 난다. 큰일 나요. 아닌가? 되게 심각해요. 1,550원 넘어가는 아, 그럼요. 금융위기 이후에 아, 이건 최고치인데. 심각합니다. 근데 저는 외국인들이 와서 우리나라가 음. 어떤 관광 상품이 있을까 음. 그런 고민을 많이 하는데 음. 그 빌리버스에서 나오는 반바지가 있어요. 아, 그게 최고죠. 그게 진짜 대한민국 특산품이거든요. 아, 그거를 널리 알릴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외국인들이 알아야 되는데. 예. 그 3%를 외국인 분들이 보시니까 제가 네. 소개는 드릴 것 같은데 이것도 쇼티지여가지고 사실은 쉽지는 않습니다. 예, 예. 한번 보여주시죠. 정말 귀하게 마련했습니다. 예. 이게 이제 대한민국 특산품 네. 빌리버스 남성 와이드 반바지인데요. 음. 한국이 꽤 더워요 여름에. 아유, 그럼요. 그래서 예. 반바지들을 굉장히 많이 입으시는데 음. 이 핏이 또 아저씨 같으면 안 되거든요. 예. 그래서 딱 영하게 음. 예쁜 핏으로 시원하게 입을 수 있는 와이드 치노 팬츠 빌리버스 최저가 17,500원에 저희가 싸게 가져왔어요. 오, 진짜 저렴하다. 흰색 요렇게 있고 예. 그다음에 속옷 비치면 안 되죠? 속옷이 안 돼요. 흰 아, 이게 바지는. 안감이 다 있어서. 근데 요즘은 어. 살짝 비치는 것도 아, 그래요? 괜찮아요. 아, 팬티 라인이 보이는 게? 약간 아. 뭐야 엉덩이 보이라고 내려 입기도 하잖아요. 아,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안 비칠 것 같아요. 안 비쳐요. 그럼 서운. 예. 어. 아, 약간 비쳐야 또 그게 또 섹스어필이 또 되는. 왜냐면 제가 면이니까. 근데 지금 손을 넣어봤더니 네. 여기 이제 주머니가 크게 좀 달려 있어서 음. 이 안주머니가 약간 그 안감 느낌으로 작용을 해가지고 네. 가운데 살짝 비치려나? 음. 근데 어쨌든 그렇게 크게 비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래서 뭐 요런 베이지색도 있고요. 음. 또 갈색도 있고요. 네. 또 요 뭐라 그래 회색. 요거는 그쵸 있고. 그레이. 어. 예. 검은색. 비둘기색. 오. 음, 검은색까지. 이렇게 있어요. 예. 그래서 요거 뭐 다이소에서 사면은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다이소가 아니라 여러분 이 질감과 그 가성비를 봐야죠. 그러니까 네. 여러분이 주식할 때 밸류에이션, PER 왜 따집니까? 내가 내는 돈 대비 가성비 얼마만큼의 가치를 주느냐. 음. 요거를 계산을 하는 건데 음. 요게 이제 허벅지 군살을 커버해주는 여유로운 핏, 음. 치노 소재 특유의 깔끔한 캐주얼 모드. 네. 네, 28부터 40까지 사이즈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여도원 앵커님이 또 예, 지금 안녕하세요. 예. 고맙습니다. 예. 원모브 예. 파이팅입니다. 예, 베이지 카키, 운동화 샌들, 로퍼 다 그냥 가능한 겁니다. 네. 그리고 이게 소재도 사이즈가 엄청 다양해요. 4X 라지까지 있다는데? 28부터 40까지. 오. 네. 그러니까 내 사이즈가 좀 다양하신 분들 음. 부담 없이 음. 핏도 너무 예쁘게 조금 넉넉하게 나와서 다 이쁘게 입으실 수 있는 그런 디자인입니다. 청색은 없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흰색을 사서 집에 있는 청바지랑 같이 빨면 얼추 조금은 비슷한 색이 좀 나오기도 합니다. 네. 근데 요즘은 다 이제 커스터마이징 그 뭐 반도체도 다 커스터마이징해서 아유, 쓰잖아요. 그럼요. 예. 네, 그렇게 커스터마이징해서 쓰시면 음. 굉장히 또 전 세계에서 나밖에 안 입는 음. 그 치노 팬츠 가져가실 수가 있으니까요. 네. 예, 상상력을 좀 이렇게 넓혀 보시면 다양하게 입으실 수 있습니다. 예. 시원한 빌리버스의 남성 와이드 반바지, 외국인이 탐내는 쇼티지 반바지. 여러분이 고정 댓글에 링크 타고 들어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외국인 분들을 위해서 영어로도 한번 해주세요. Billy Boss, short pants, fantastic. 예, 고맙습니다. 예. 자, 다시 부장님한테 넘어가서 예, 하여튼 뭐 명앵커님의 진행 능력은 정말 unbelievable합니다. 자, 그래서 바로 종목 얘기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포트폴리오 관련. 일단 화장품은 순환 매장 오면 저는 사야 될 섹터라고 생각하고 있는 모습들이고요. 일단 환율적인 측면에서도 1,500원 이상인 유지가 되고 있는 모습들이기 때문에 화장품 수출액 5월달 저는 4월달이 최고였고
5월에도 역대급 두 번째인데 이거 거의 뭐 10억 달러 수출액을 차지했습니다. 특히 2분기부터 실리콘2가 이제 폴란드의 물류센터 증설하거든요. 요거 되게 재미있는 아마 의미가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뭐 여러분들은 관심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2분기서부터는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온라인 쇼핑 시즌 본격적인 성수기 진입입니다. 아까 썸머랠리 했는데 이 계절성으로 업황이 좋을 때가 여기 이제 지금부터입니다. 올리브영 이제 미국 출점하거든요. KBT 침투율이요. 유럽서부터 굉장히 의미 있게 지금 올라오고 있는 것들을 확인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두 종목 봅니다. 그래서 APR하고 달바글로벌을 제일 탑픽으로 보고 있고 APR의 메디큐브 그다음에 달바가 최근에 북미랑 유럽에서 이 이커머스 순위를 항상 전 주간으로 체크하거든요. 네. 순위가 계속 올라오고 있어요. 그래서 요것들 생각해 보면 반도체에 가려진 섹터긴 하지만 순환매가 오면 요쪽에서 아마 투심은 다시 좋아질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질문 있어요. 예. 아까 뭐 서브 T&D, GSP&L 말씀도 해주셨고 네. 오늘 또 이제 화장품 APR 달바글로벌 말씀해 주시는데 네. 만약에 여기에 이제 순환매에 물길이 들어온다면 종목을 잘 선정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까? 맞습니다. 종목 선정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왜냐- 화장품에 물이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예. 특정 종목 외에 나머지 애들은 아예 그냥 반응도 없을 가능성이 높아요? 아마 5월달 코스닥 위주의 종목으로 세팅된 고객분들이시라면 단기에 30% 정도 하락한 종목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맞아요. 지금 좀 빠진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예, 근데 그 30% 빠진 종목들을 쭉 한번 줄을 세워봤을 때 한번 면밀히 분석을 해볼까요?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분석을 해봤을 때 네. 2분기 실적이 3분기 실적이 또는 길게 보면 내년 실적이 좋아질 것인지를 만약에 한번 스스로 한번 체크해보고 확인해 보시고 레포트 한번 검색해 보시면 어느 정도 뭐 좀 검증이 된 종목들이라면 충분히 반등세기가 만약에 순환매장이고 종목장이고 코스닥장이 온다라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을 건데 물론 종목 선택의 장애를 갖고 계신 분들이라면 코스닥 레버리지 ETF 사시면 되겠죠. 근데 그거는 신규 투자하신 분들에 해당되는 거고 지금 여러분들은 물려 있을 겁니다. 물려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쪽에 만약에 물려 있다라면 저는 홀딩 의견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마 영상을 지금 보고 계신 분들 중에는 화장품 쪽을 갖고 계신 분들도 아마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화장품 섹터 대변해서 말씀드린 거고요. 네. 삼성전기는 제가 빨간 글씨로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단기 조정을 과하게 받았다. 그런데요, 이 조정은 당연한 조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삼성전기 차트 보시면 알겠지만 이거는 정말 엄청난 정말 산을 막 이렇게 막 암벽 등반하는 그런 계율처럼 상승했기 때문에 네. 리저블한 조정은 필요했었다라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약간 피로감이 있었던 상황에서 테크 조정과 더불어서 조정을 받은 거지만 저는 여전히 조정을 받으면 사야 될 종목이 대형주 단에서는 당연히 원픽입니다. 저는 삼성전자도 아니고 SK 하이닉스도 아니고 저는 삼성전기가 저의 탑픽입니다. 그래서 대형주 단에서는 삼성전기는 아무리 공부를 좀 보수적으로 공부하려고 해도 파면 팔수록 이게 점점 저 나름의 목표가가 올라가는 종목 중에 하나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 시간에 이 주린이 구조대 시간에 제가 삼성전기 얘기하려고 온 게 아니라 삼성전기 그래도 많이 올랐잖아요. 네. 그러면 많이 안 오른 것 중에 MLCC나 FG BGA나 ABF나 실리콘 캐퍼시티 이런 삼성전기를 지금 포장하고 있는 이 업황 좋은 섹터에서 좀 덜 오른 종목들 개별주가 있을까요?라는 약간의 뭐 고민과 고민을 계속 하던 차에 종목 하나를 좀 하나 제가 소개를 해드리려고 예. 제가 이 시간까지 좀 뜸을 들이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네. 그 종목은요 뭘까요? 이겁니다. 아모텍. 아모텍입니다. 어. 아모텍은 일단 단순하게 좀 제가 단순화시킨 겁니다. 많게 어렵게 나와 있는 레포트 내용을 이렇게 한 장으로 아주 단순화시켰는데 이걸 아주 단순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뭐 하는 회사야? MLCC 하는 회사입니다. 그런데 회사에 의미 있는 변화가 관찰되고 있다. 무슨 말이냐면 AI가 붙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AI가 붙었어? 그런데 MLCC를 하는 이 아모텍이 얼마 전에
유상증자, 무상증자를 동시에 발표를 합니다. 그러면서 공시가 나왔는데 허거걱 놀랐죠. 왜요? 아니 증자를 한다고 하니까 어. 주주 대상으로 일반 유중을 때려버렸으니까 네네네. 주가가 일단 뭐 왔다 갔다 했겠죠. 얼마 했대? 350억 정도를 했습니다. 그러면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 주린이니까 내가 갖고 있는 종목이 갑작스럽게 유상증자를 때렸어요. 네. 공시를 빨리 후다닥 딱 열어보시고 어떤 용도로 사용하는지 꼭 보셔야 돼요. 아, 그걸로 뭐 할 건데? 시설 자금을 한다는 거지. 우리가 네. 소위 말하는 캐펙스, 캐펙스 투자. 증설 이런 아. 용도입니다. 근데 그게 뭘 할 건데 증설할 거야? 바로 여기 써 있죠. 광 네트워크용 이게 특수 MLCC입니다. 그리고 MLCC는 MLCC인데 AI GP용 MLCC입니다. 얘네가 작년에 여기를 뚫었어요. 마벨을 뚫었네. 마벨을 뚫었어. 작년에 이맘때 마벨을 뚫었거든요. 여기서 승인 받으면서 드디어 AI 밸류체인에 진입을 했는데 얘네가 원래 그러니까 아주 가격 싼 저가의 MLCC만 공급을 하던 회사인데 얘네가 드디어 내년 되면 AI 향이 50%가 넘어요. 자, 중요한 건 이제부터가 중요한데 이제부터 ROE가 점점 높아져요. 5%, 작년에 5%, 올해는 7%, 내년에 10%대로 넘어서는 ROE인데 저 이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시총이 얼마? 3,500억. 그러면 다시 보세요. 영업이익이 제가 여기 먼저 숫자를 쓴 게 있고 괄호가 있고 숫자 쓴 게 있고 괄호가 있고 이렇게 있어요. 이게 괄호가 뭔지 아십니까? 아주 불리시하게 아주 세게 보는 하우스는 이렇게 본다는 얘기예요. 영업이익이에요. 210억. 네. 올해 126억이 아주 보수적인 컨센서스인데 이렇게 보는 데도 있더라. 내년 300억, 400억, 내후년 420억, 700억. 그런데 3,500억이 시총이래요. 네. 그러면 나누기 해볼까요? 나누기 해보면 밸류에이션이 딱 나오잖아요. 내년 거를 따오면 뭐 10배? 4배? 그치. 근데 네. 지금 MLCC와 AI가 붙어 있는 물 들어올 때 노를 젓고 있는 이 굉장히 좋은 이 소재단을 갖고 있는 회사가 부품단의 회사가 이렇게 밸류에이션이 점점 저렴해지는 구간이라면 소위 말해서 대형 피어 그룹의 삼성, 전기, 대덕전자 등등의 이런 피어 그룹의 종목들의 키를 맞출 수 있는 밸류에이션 키를 맞추는 움직임이 나오지 않을까. 그럼 증자는 가격은 언제 확정돼요? 적어놨습니다. 6월 26일. 청약은 언제부터예요? 8월 3일입니다. 이런 내용까지 했는데 중요한 건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네. 요즘에 삼성전기가 증설을 해도 LG 이노톡이 증설해도 다 돈 많이 남는 고사양의 특수 MLCC 기판만 합니다. 그러니까 범용이라고 하는 것 중에 전기차에 들어가는 전장용 MLCC도 범용이거든요. 네. 그런 거 잘 안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옆에 있던 이 상황을 지켜보던 중국 업체가 화장실에 조용히 들어가서 표정 관리합니다. 그래? 내가 좀 약간 내가 요거 좀 반사수해. 먹거리가 좀 있겠네. 근데 얘네들하고의 레퍼런스가 좋은 회사가 또 아모텍입니다. 그래서 이런 쪽에서도 한번 충분히 전장 레퍼런스 프리미엄을 받아서 좀 애드업 되는 실적도 기대해 볼 수도 있는 회사가 아모텍이어서 저는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는 회사. 단기적인 트레이딩 전략 아닙니다. 요거 조금은 좀 농사짓는 마음으로 요 종목도 한번 가져보면 좀 괜찮은 성과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는 바입니다. 아모텍 어디서 봤나 했더니 5월 말에 26일, 27일에 IM하고 IBK에서 목표가의 리포트를 또 내놨었네요. 네. IM은 29,000원, 그리고 IBK는 42,000원. 이렇게 오, 목표가를. 차이가 되게 많이 나네요. 네, 오늘 종가가 24,100원. 맞습니다. 예, 3개월 동안 72% 상승. 예. 알겠습니다. 좋은 내용이 있어서 여러분이 한번 꼭 찾아보시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를 따져보시고 투자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슬슬 이제 끊을 때가 돼가지고. 왜요? 모르겠어요. 반도 안 했는데? 아니 그래서 저도 네. 이런 게 너무 서운한 거예요. 아. 네. 근데 우리
막내 PD들이 끝까지 지키고 있잖아요. 막내 PD들이 그렇구나. 50분 안에는 여기 다 정리하고 가야 돼. 예. 따로 제가 핸드폰 하나 켜가지고 같이 하실까요? 자료 안 봐도 그냥 딱 하실 수는 있잖아요. 이거 다 거짓말인 거 아시죠? 피디님들 상관이 없다고 하는데 항상. 진짜 진행 마지막 방송이어서 얼마나 다행인지. 알겠습니다. 예. 예. 혹시 이제 한 1, 2분 정도 쓴다면 네. 주말이니까 이제 부장님 다시 보기 방송을 주말에 또 보시는 분들이 계실 거란 말이에요. 맞아요. 주말 동안에 이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주린이 분들이 좀 생각해 봄직 만한 이슈들을 툭툭 한번 던져 주신다면 1, 2분 동안. 저는 오늘부터 기도 1일차 들어가려고 합니다. 기도 1일차. 코스닥 상승 기원 염원 1일차 저는 이제 새벽 기도 정도는 아니지만 기도를 한번 염원의 시간을 저는 이제 그만큼 그 말씀은 뭐냐면 이 코스닥 때가 됐다. 그래서 코스닥 물 들어올 때가 됐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 뭐 약간 좀 어둡죠. 네. 지금 코스닥 할 때냐? 지금 여전히 삼성전자 빠지면 야 들어가야 될 상황인데 너 지금 여전히 코스닥을 좀 제 기웃기웃거리냐라고 마음의 소리 같네요. 얘기할 수는 있지만 예.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에요. 다만 이게 틀릴 수도 있겠지만 네. 예. 삼성전자가 어쨌든 반발 매수는 꽤나 들어올 겁니다만 이게 급등 다시 막 엄청나게 또 이 삼성전자 하이닉스만 올라가는 장이 다시 재현되지는 않을 것 같고 가격 정도의 어떤 지탱하는 흐름만 6월 26일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실적 발표 전까지는 왔다리 갔다리 흐름이 나올 것 같거든요. 다만 가격 급락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전제 조건은 적당히 가격 정도는 유지되는 흐름들이 나오면서 여전히 반도체는 건재라는 것만 액션만 보여줘도 그때 옆 동네인 코스닥에서 기회다. 이제 7월 달에는 본격적인 코스닥의 승강제 개편과 더불어서 7월 첫째 주에 30주년 코스닥 행사가 나오면서 네. 이제 선거 끝났으니까 이 정책 당국에 뭔가 빌드업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다 알 거예요. 뭐 증권사 리서치 센터장님들도 아시고 얼마 전에 회의한 것도 알고 있는데 네. 뭔가 대책을 마련하면서 뭐 부응하는 흐름들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가장 동트기 전이 가장 어둡다. 지금 그게 코스닥이다. 네. 야, 해 뜨기 전 새벽이 가장 어둡다. 그렇긴 해. 이야. 예. 알겠습니다. 자, 우리 박지훈 부장님과는 여기서 좀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박지훈 부장님도 주말 잘 보내시고요. 네, 잘 보내십시오. 다음 주에 나오시죠? 네. 네, 다음 주에. 다음 주에는 제가 풀로 있습니다. 항상. 그 당연한 얘기를. 이번 주 지난주가 제가 좀 이슈가 있어가지고 예. 조금 쉽지 않았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NH의 우리 박지훈 부장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채팅창에 민준아 8시까지 안 하냐 계속 하고 싶다며 너 혼자 하고 정리하고 가면 되지 네. 이렇게 많은 말씀들을 해주고 계신데요. 그리고 또 민준이 질문해놓고 퇴근 준비한다. 이런 얘기도 그게 하시고요. 아니라 예. 젠슨 황과 네. 최태원 회장, 우리 이혜진 네이버 의장, 그리고 우리 구광모 회장님 어떤 막내. 박스를 들고 나와서 네. 사람들한테 길거리에서 막 나눠주고 있어요. 뭐요? 전 이것도 상당한 이제 앞으로 산업적 경제적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AI 시대의 UBI라고 하죠. 예. 기본소득. 어. 쭉쭉 이제 잘 버는 사람들이 사회적인 공생 차원에서 나눠주는 뭐 돈 나눠줬어요? 뭔지 몰라요. 이렇게 박스가 이렇게 회색 뭐 이렇게 봉투로 싼 거를 이렇게 궁금하다. 이렇게 나눠주더라고요. 예. 그래서 사람들이 사진 찍으면서 받고 있는데 UBI 이런 거 기본소득 그런 뜻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예, 오늘 컨디션이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살짝 헷갈리는. 오늘요? 예. 오늘 그냥 그냥 그렇습니다. 예. 저도 이제 10시까지 하고 싶은데 사실은 이제 우리 나왔던 우리 멤버인 정프로님이 네. 길게 하지 말라고. 길게 하지 말라고 하셔가지고. 근데 정프로님 어제 거의 8시까지 하셨어요. 아니잖아. 내가 어제 방송 봤는데 뭔 소리야. 일찍 끝내더만. 뭐 8시까지는 아니잖아요.
자, 어쨌든 예, 저는 뭐 사장님 말씀 드려야 되니까 음. 예. 말 좀 줄여라 예쁜 가영이 말하게. 네. 말해 그럼. 말해 빨리 가게 이제. 여러분 네. 오늘 2부에서 약간 시장이 안 좋을 것 같다라는 물론 전문가분의 전망을 듣긴 했지만 왜 입 다물죠? 아니 저 말하지 말래서. 뭐 그게 더 어색해. 그게 더 어색해. 예, 하지만 저는 또 다음 주에 뭐 나쁘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주말 잘 보내고 좀 힘내서 쉰 다음에 다음 주 장을 또 저희 함께 기운 내서 기대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여러분 주말 잘 보내세요. 주린이 구조대 이만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안녕, 감사합니다.